배추가 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추 잎이 요런 데가 이제 이렇게 안쪽이 하얗게 된다거나 여기가 이제 하얗게 되거나 이제 요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겉잎이 이제 태화가 돼 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요렇게 이제 노랗게 되는 거는 여기 보세요. 요렇게 이제 겉잎이 이렇게 겉잎이 노랗게 되는 거는 이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늙은 잎이라 가지고 노후가 돼 가지고 이제 태화되는 잎이고, 새로 나오는 잎들이 하얗게 되거나 노랗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이제 왜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캐는 정성입니다. 오늘 배추밭에 나왔습니다. 저희 배추는 이제 60일이 다 돼서 알이 꽉 차고 있습니다. 요 한 20일 정도만 돼도 배추가 알이 차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희 구독자님께서 배추가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문자를 좀 보내주셨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배추 끝이 노랗게 되면서 이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이제 변하고 갈색으로 변하고 이제 끝이 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칼슘 결핍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추 끝이 이렇게 이제 말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쪽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추 끝이 요런 끝이 이제 말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결구가 진행되는 그 안쪽 잎도 이렇게 말라갑니다. 보통 배추 이 겉잎이 노랗게 이렇게 말라가는 거는 정상이에요. 이거는 뭐 노화가 돼 가지고 잎이 이제 말라가면서 이제 떨어져 가는 잎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런 잎은 다 떨어뜨려 가지고 안 먹는 잎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쪽이 노랗게 되거나 하얗게 되면서 말라가면은 그거는 그런 현상은 이제 칼슘 결핍 현상입니다. 칼슘 결핍 현상이 왜 생기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슘 결핍 현상은 처음에 이제 기비를 작업을 할 때 칼슘을 작업을 안 했다거나, 또 이제 토양에 칼슘이 많더라도 칼슘을 흡수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이었거나 땅 속에 수분이 없어서 칼슘을 흡수를 못 한다거나, 또 가뭄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증발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증산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칼슘이 이동하는 속도를 맞춰주지 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배추밭을 만들고 로타리를 칠 때 토양 내에 칼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석회 고토를 좀 뿌려 가지고 토양에다가 이제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넣어 주는 거예요. 석회 고토라는 게, 석회가 칼슘이에요. 그리고 고토가 마그네슘이고, 그거를 이제 땅 속에다 넣어 주는 겁니다. 석회를 넣어 줌으로써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pH가 6.5 정도에 되게 맞춰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식물이 다른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회를 또 이제 많이 넣어 줬는데도, 땅속에 석회가 많은데도, 칼슘이 많은데도 칼슘을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특정 다른 비료의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석회를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라든가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땅속에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칼슘이 많더라 하더라도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칼슘의 양과 질소의 양,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양, 뭐 이런 양을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넣어줘야 됩니다. 질소나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칼슘을 흡수를 못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식물이 영양분을 결합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땅 속에 이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칼슘을 이제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질소하고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를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칼륨이 늦게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질소가 되기 때문에 요소 비료를 많이 주거나 뭐 칼륨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칼륨
칼슘을 상대적으로 흡수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수분이 땅속에 없을 때, 그리고 수분이 땅속에 많아도 배추는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온 상태로 흡수하는데 칼슘 이온을 흡수 못하는 이유가 땅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을 때, 물론 흡수를 못하고요. 또 수분이 너무 많아도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양의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주가 되도록 해서 물을 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비가 오는 시기에는 뭐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그러면 이제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일주일 동안 뭐 2주일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은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물 넣어주는 양은 한 30평당 물 한 200리터 정도 이렇게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이 이제 건조하고 그러고 또한 이제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을 때는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낮을 때 배추 잎에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그럴 때 칼슘도 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 배추 잎 끝까지 이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증산 속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미스트 상태로 위에다가 한번 쭉 뿌려주는 것도 좋고, 이상으로 이제 배추의 칼슘 결핍 원인을 이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 지금 이제 당장 시급하니까 꿀통 배추를 피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빠르게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칼슘이 결핍되면은 꿀통 배추가 돼가지고 배추를 수확을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통 배추를 피하기 위해서는 염화 칼슘을 0.3% 농도로 해가지고 5일에 한 번씩 3회 정도 살포를 해주면 좋습니다. 땅속에 칼슘이 이제 많더라도 붕소가 없으면은 칼슘이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이제 칼슘 비료를 넣어주면서 300평당 붕사 비료를 1kg에서 한 2kg 정도는 이제 뿌려주시고, 또 물로 이제 관주할 때는 물 1톤당 붕산 뭐 2에서 3g 정도만 넣어서 같이 관주를 해주면은 칼슘 이동에도 좋고, 그 다음에 배추의 붕산 결핍, 붕소 결핍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포를 해줄 때 붕산도 물 1톤에 2에서 3g 정도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살포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슘 결핍 현상이 이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칼슘만 이제 넣어주거나 마그네슘만 이제 넣어주거나 붕소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넣어주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영양제, 칼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사가지고 살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사셨을 때 보실 거는 칼슘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보셔야 합니다. 어떤 비료, 이제 사종복합 비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칼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칼슘을 이제 사는 것보다도 그런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칼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사가지고 살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질산 칼슘 같은 경우에도 20kg에 뭐 한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오래오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칼슘 결핍 증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